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어떤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던 적이요. 독일인 여행자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전통적인 건축, 다채로운 음식, 그리고 독특한 생활 방식까지. 그녀는 항상 동아시아에 가보는 것이 꿈이었죠. 특히 중국은 거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라 기대가 컸어요. 드넓은 황허강, 웅장한 만리장성, 그리고 활기 넘치는 시장들.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처럼 신비롭고 장엄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드디어 기회가 왔을 때 그녀는 주저없이 중국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베이징 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녀의 기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 내부는 생각보다 혼잡했고 사람들은 줄을 서기보다는 서로 앞다투며 밀치고 있었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 누군가 그녀를 밀쳤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아, 여긴 원래 이런 문화인가 보다 마리아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은 계속됐어요. 거리에는 침을 뱉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화장실을 갔을 때는 문이 없는 변기에 깜짝 놀랐어요. 식당에서는 웨이터들이 무뚝뚝했고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큰 소리로 떠들거나 전화 통화를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모습이었어요. 다들 너무 바빠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걸까? 마리아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불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마리아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 후기를 보게 됐어요.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공공장소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지하철이 엄청 조용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없고요. 이런 후기들을 읽으면서 그녀는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럴까? 한국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하는 거지? 그렇게 그녀는 중국 여행을 마친 후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과연 그녀가 경험할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부탁드려요. 마리아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진짜 저 후기들처럼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곳일까? 아니면 그냥 과장된 이야기일까? 하지만 기대 반, 호기심 반의 마음으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첫눈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 내부는 넓고 환했어요. 무엇보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깨끗했죠. 공항 바닥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마리아는 살짝 놀랐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고 서로 거리를 두고 예의 바르게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와,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 화장실을 들른 순간 마리아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여긴 호텔 화장실인가? 화장실이 너무나도 깔끔했어요. 세면대는 물 한 방울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휴지도 넉넉했어요. 자동 센서가 달린 변기와 비데까지. 중국에서 겪은 화장실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죠. 짐을 들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마리아는 아직까지는 첫인상이 좋네. 근데 밖은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기차 안에서 그녀는 한 가지 더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열차 안이 너무 조용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았고 대다수는 휴대폰을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게 기본인가 봐. 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열차에서 내린 후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마리아는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고 쓰레기 하나 찾기가 어려웠어요. 신호등 앞에서는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전거를 탄 사람들도 보행자를 피해 조심스럽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가장 놀란 건 작은 순간들이었어요.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한국인이 다가와 친절하게 도움을 주거나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는 노인에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따뜻한 배려들이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긴 정말 다르다. 마리아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한국의 분위기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었어요. 거리에는 작은 카페와 편의점이 많았고 간판들도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걷다 보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분리수거함이었죠. 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네. 분리수거함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제대로 분리해서 넣고 있었어요.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쓰레기를 손에 들고 가다가 적절한 곳을 찾아서 버리는 모습이었죠. 마리아는 이건 정말 대단한데? 하며 감탄했어요.
그렇게 걷다가 그녀는 슬슬 배가 고파졌어요. 근처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작은 음식점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따뜻한 인사와 함께 종업원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이것도 예상 밖이었어요. 중국에서 식당을 갔을 때는 종업원들이 대체로 무뚝뚝했고 손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긴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리아가 메뉴를 고르는 동안 직원은 친절하게 추천까지 해줬어요. 비빔밥을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외국인분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마리아는 추천을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상 가득한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밥보다도 반찬 문화였어요. 김치, 나물, 계란찜, 멸치볶음 등 다양한 반찬이 한꺼번에 나오자 마리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다 공짜인가?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야.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따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문화가 신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찬이 부족하면 무료로 리필까지 해준다는 점에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죠. 대체 여긴 어떤 나라지?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배에서 찌르르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뭐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급체? 아니면 음식이 안 맞아서 그런 걸까? 마리아는 점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기게 될까요? 마리아는 배를 움켜쥐며 당황했어요. 아, 이거 큰일인데? 해외여행 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어도 잘 못하는 그녀에게는 더욱 큰 위기였어요. 직원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하며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옆자리 손님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상태를 보고 먼저 다가와 걱정해 준 거예요. 배가 아파요. 그녀는 최대한 간단한 영어와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 한국인은 곧바로 식당 직원에게 이야기했고 직원은 따뜻한 생강차와 소화제를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까지 나서서 편의점에 약이 있을 거예요. 같이 가 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마리아는 순간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아니,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고?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 여행지에서 사람들은 보통 서로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에서도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편이라 모르는 사람을 돕는 일이 흔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줬어요. 식당 직원이 가져다 준 생강차를 천천히 마시며 마리아는 깊이 감동했어요. 따뜻한 차가 속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조금 나아진 후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서 편의점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편의점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약을 추천해 준 거예요. 이건 소화제고요. 이건 배가 아플 때 먹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어로 설명할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로 안내해 주니 그녀는 너무나 안심됐어요. 이 정도면 여행하기 엄청 편한 나라 아닌가? 약을 사고 나서 편의점을 나오는데 아까 식당에서 도움을 줬던 한국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조금 나아지셨어요? 마리아는 놀랐어요. 이 사람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간 게 아니었어? 나 걱정돼서 기다린 거야? 그 순간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곳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가 경험할 한국의 감동적인 순간은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과연 그녀는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요? 편의점에서 약을 사고 나와 보니 밖은 어느새 해가 저물고 부드러운 노을빛이 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마리아는 조금 나아진 배를 문지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따뜻한 생강차,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려까지. 오늘 하루 동안 한국에서 받은 감동이 많았어요. 그녀가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식당에서 도와준 한국인이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지금 어디 가세요? 마리아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배가 아파서 숙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지만 문득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계획 없어요. 조금 걷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한국인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그럼 남산에 가보는 건 어때요? 저녁 야경이 정말 예뻐요. 마리아는 남산이 뭔지 몰랐지만 야경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남산으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마리아는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건 처음이에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하나 빛나며 아름답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를 더 감동시킨 건 풍경뿐만이 아니었어요. 케이블카 안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커플들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행복해하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이 장난치며 신나게 노는 모습까지.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도시가 아름다워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깨끗하고 친절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정이 깊은 곳이구나. 남산에 도착한 후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강이 흐르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이 살아있는 도시의 숨결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마리아는 한국에 오기 전 자신이 가졌던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후기들은 과장이 아니었어.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그리고 아직도 그녀가 경험해야 할 한국의 놀라운 순간들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마리아는 또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마주하게 될까요? 마리아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새롭고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죠. 어느 날 그녀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갔어요. 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냄새와 색깔로 가득했어요. 노릇하게 구워지는 호떡, 갓 튀겨낸 튀김,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시장 한쪽에서 한 할머니가 과일을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름진 얼굴과 작은 손으로 귤을 정리하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어요. 마리아는 뭔가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귤 한 봉지를 사기로 했어요. 계산을 할 때 할머니가 무뚝뚝하게 돈을 받으며 여기 가져가 하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간 당황했어요. 내가 뭔가 실수했나? 그녀는 한국에서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에 이런 무뚝뚝한 반응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역시 한국도 다 좋은 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렇게 기분이 살짝 가라앉은 채로 시장을 빠져나오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마리아를 불렀어요. 학생, 잠깐만.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그녀에게 조그마한 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서비스야. 많이 먹어. 봉지 안에는 작은 귤이 몇 개 더 들어 있었어요. 마리아는 순간 울컥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뚝뚝했지만 사실 그녀에게 작은 정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없이 챙겨주는 문화가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구나.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거였어. 그녀는 깊이 감동하며 할머니에게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정말 좋아요. 이제 마리아는 한국의 따뜻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할 감동적인 순간들은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과연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마리아는 할머니가 건넨 귤을 꼭 쥐고 시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귤의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스치며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마음은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녀는 시장을 더 구경하며 길거리 음식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 바삭한 호떡의 달콤한 꿀, 그리고 갓 튀겨낸 오징어 튀김까지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학생, 이거 먹어봐. 아까 귤을 주셨던 그 할머니가 마리아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작은 꼬마 김밥 한 줄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외국인이니까 떡볶이만 먹지 말고 이것도 먹어봐야지. 마리아는 너무 놀라면서도 감동했어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신다고? 처음에 할머니가 무뚝뚝해서 오해했었지만 사실은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그녀에게는 더 깊게 와닿았어요. 마리아는 김밥을 한 입 먹으며 활짝 웃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를 지켰고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아. 내가 이제야 진짜 한국을 알게 된 것 같아. 한국은 단순히 깨끗하고 편리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나라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한국이 낯선 곳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이 점점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마리아는 시장을 떠나려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나도 할머니께 뭔가 보답하고 싶어.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방금 산 귤 봉지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래. 나도 이 귤을 나눠드리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저도 드릴 게 있어요. 마리아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녀의 가슴 한편이 아릿해졌어요. 벌써 떠나야 하다니 조금만 더 있고 싶은데.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공항에서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놀랐던 순간, 식당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반찬 리필의 충격, 갑작스런 배탈에도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줬던 감동적인 기억, 전통시장에서 할머니와 나눈 작은 귤 한 개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던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득 그녀는 손가방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작은 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건 할머니가 주신 귤이잖아. 떠나기 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챙겨주신 작은 귤이었어요. 마리아는 천천히 귤 껍질을 벗기며 향을 맡았어요.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정이 다시금 밀려왔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그래, 한국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배운 만큼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꼭 다시 올게요. 한국.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뚫고 날아오르는 동안 마리아는 이미 다음 한국 여행을 꿈꾸고 있었어요. 한국 여행. 성공적.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였다. 이제 나도 한국의 정을 배웠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국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귤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귤을 받아들었어요. 이걸 나한테 준다고? 네. 저한테도 나눠주셨잖아요. 저도 나누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마리아를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며 웃었어요. 참 착하네. 고마워. 근데 한국에선 말이야. 할머니는 귤을 받아들였지만 다시 다른 귤 하나를 집어 마리아 손에 올려놓았어요. 이렇게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는 거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국식 정징이라는 건가?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직접 경험하며 이제는 자신도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특별한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경험할 마지막 순간은 이 깨달음을 더 깊이 새기게 될 거예요. 과연 마리아는 한국에서 어떤 마지막 감동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동소리였습니다.